미국이 일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내린 단 하나의 선택으로 그 누구도 이토록 파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이사회 의장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마디는 전 세계를 충격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수십 년간 당연했던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믿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의 이름은 안드레아스 슈미트. 유럽연합의 인프라 부문에서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2025년 저는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기술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유럽이 미래 기술을 선도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의 진동이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제 보좌관이 긴급히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단두줄, 긴급회의 즉시 귀국.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미국 대통령의 수출 규제 선언 관련 기사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연설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솟구치고 있었어요. 제 보좌관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가 보지 못한 뉴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핵심 부품과 물건의 수출을 대폭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몇 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AI 시스템의 핵심 반도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특수 센서, 심지어 대도시의 공공안전 시스템을 지탱하는 모든 종류의 핵심 부품들이 그 규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범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미국과의 견고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들의 기술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그들이 모를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보좌관에게 괜찮아, 이건 그저 정치적인 쇼일 뿐일세. 금방 협상을 통해 해결될 문제야 라고 말하며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제가 책임지고 있는 공공안전 시스템의 모든 청사진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를 밝히는 스마트 가로등부터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인공지능 신호 시스템, 그리고 긴급 상황을 관리하는 중앙 통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의 심장에는 미국산 부품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미국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늘 주장해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오만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브뤼셀까지의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들의 불빛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제 심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본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극도의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각국의 대표들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긴급회의실은 이미 격렬한 논쟁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아무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국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그들의 기술에 대한 깊은 의존성에서 오는 무력감이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긴급회의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누구도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대안을 찾자는 주장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속도로 기술력을 키워왔고, 특히 대규모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시스템은 거대 도시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기술에 대한 깊은 불신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안정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 제가 직접 중국의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그들의 시스템은 보안 취약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감지했었고, 특히 공공안전 시스템의 경우 작은 오류 하나가 도시 전체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위원들에게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중국 기술은 우리의 보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 발언은 곧바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한 위원이 저를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안드레아스, 당신의 말은 결국 미국 기술이 아니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우리를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기술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불안정한 기술을 섣불리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중국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고 결국 우리를 종속시키려 할 것입니다. 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들의 손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라는 현실적인 주장도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서로의 의견이 뒤섞이며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이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수년 전 저는 유럽 기술 기업의 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력에 감탄했고 특히 그들의 생산력과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몇 년은 앞서 있었고 그들의 기술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이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만했던 걸까? 나는 정말로 그들의 기술이 아닌 다른 대안이 없다고 믿었던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의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뿌리 깊은 편견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결국 유럽연합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회의 내내 반대했지만 다수의 의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의 대표단은 유럽으로 건너와 우리에게 엄청난 규모의 기술 지원과 물품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윈윈 관계를 제안하며 미국의 횡포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그들의 제안에 환호하며 드디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약속은 너무나도 달콤했고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 팀원들에게 중국산 부품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사를 지시했고 특히 보안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팀의 보고서를 받아들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산 핵심 부품과 시스템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언제든지 외부의 조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안전 인프라에 적용될 경우 모든 정보가 중국 정부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백도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변수였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든 저는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대로 중국 기술을 도입했다면 우리는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대신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의 소나기에 놓이게 될 뻔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위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부는 저의 보고서에 경악하며 중국과의 협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들은 이 보고서가 조작되었거나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안드레아스, 당신은 처음부터 중국 기술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고서가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해결했다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기득권과 체면이 걸린 문제였기에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대표단은 우리에게 유럽연합의 신뢰를 잃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게 빠른 결단을 촉구하며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내부 갈등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고 외부적으로는 중국의 노골적인 압박까지 더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런 대안도 없는 것인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은 정말로 없는 것인가? 중국과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자 유럽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중국 측은 우리의 태도에 대한 보복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던 다른 분야의 물품 공급까지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공공인프라 부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원료, 첨단 소재,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식료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설비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세력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원회는 다시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고 모두가 저를 비난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중국이라는 유일한 대안마저 사라졌습니다. 대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의 날선 비난 속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이제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잠도 자지 않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보좌관에게 받은 한국인 박사의 보고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가 제안한 시스템은 단순히 미국산 부품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분산형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이는 중앙 통제 시스템에 의존하는 기존의 미국산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보고서에는 이 시스템이 가진 압도적인 효율성, 보안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낮은 의존성에 대한 데이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을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째서 이런 엄청난 기술을 우리가 몰랐던 걸까?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 보고서의 내용이 모두 사실일까? 이것은 단순히 이론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은 이 보고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박사는 지금 어디에 있나? 정말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 보좌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직도 이 시스템이 유럽을 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미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었을지 상상하니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오만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마음은 여전히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럽의 인프라를 한 명의 박사가 제안한 미지의 기술로 대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안드레아스, 지금 우리에게 장난하는 겁니까? 그 작은 나라가 미국과 중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요? 그것은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저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저 또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최후의 만찬이라도 되는 듯 위원회는 마지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고 절망의 그림자가 회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수출 규제가 발효되는 날, 유럽 전역의 주요 시스템이 멈춰서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었을 때 저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한국인 박사의 보고서를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제 말에 회의실은 술렁거렸습니다. 위원들은 이미 그 보고서를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했었습니다. 한 위원이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드레아스, 아직도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는 겁니까? 그럴 시간이 있다면 미국과 협상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숨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대안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되찾는 문제입니다. 제 말에 위원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진지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기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들의 물품들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닌 인프라의 핵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중국의 기술을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제 발언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위원들은 더 이상 저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한국을 그저 경제적으로 성공한 작은 나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미국이나 중국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인 박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화상회의를 주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밤늦게까지 한국인 박사와의 화상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의 보고서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그의 보고서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술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단순한 기술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았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시했던 제 과거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되자 김민준 박사는 유럽의 위원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한국의 기술이 가진 압도적인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산 시스템의 단점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한국산 시스템이 어떻게 그 단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했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가 보여준 시뮬레이션 영상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한국산 부품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으며 미국산 부품이 멈춰서는 순간에도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낼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준 박사와의 화상회의가 끝난 후 유럽연합위원회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경악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무너지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김 박사의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극비리의 한국산 부품들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 팀원들에게 이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김 박사의 발표를 직접 목격한 후였기에 그들의 마음속에도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한국에서 공수한 샘플들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유럽의 혹독한 환경에 맞춰 설계된 특수 테스트룸에 넣고 성능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산 부품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극한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전기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특히 공공안전 시스템의 핵심인 센서들은 미국산 센서가 감지하지 못했던 미세한 변화까지 정확하게 포착해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기 힘든 현실의 깊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즉시 위원회에 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산 부품들의 성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입니다. 그들은 미국산 부품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보고의 위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위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간 의존해왔던 미국 기술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기술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는 위원회 내부에 거대한 인식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여전히 이 결과를 믿지 못하고 추가적인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오랜 편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위원들은 한국 기술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유럽의 기술적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실은 다시금 격렬한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이 최고다라는 생각은 저의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고 저는 그 외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왔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김민준 박사의 보고서, 그리고 제가 외면했던 한국의 기술은 그동안 조용히 발전해왔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술력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무시했던 제 오만함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민준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가 전화를 걸자 놀라워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오만하게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 사과에 김 박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신까지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저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한국이 가진 사람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위원회 내부로 퍼져나가자 보수적인 위원들로부터 극심한 심리적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 기술 도입을 망설였고 알려지지 않은 기술을 대규모 공공 인프라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했습니다. 한 위원은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아스, 당신이 한국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만약 한국 기술이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당신이 질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자신이 짊어질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만약 한국 기술이 실패하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의 명예, 저의 경력,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유럽의 안전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고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에 의존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보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팀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들은 김민준 박사의 발표와 테스트 결과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팀원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한국 기술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미국 기술은 수십 년간 검증된 기술 아닙니까? 그의 눈빛에는 순수한 회의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너와 같은 생각을 했다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할 수는 없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용감하게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하네.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압박과 흔들림 속에서 저는 김민준 박사에게 다시 한번 연락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 팀원들의 불안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직접 유럽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저희가 가진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유럽을 돕고 싶어하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김민준 박사는 유럽으로 건너와 제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한국의 기술 개발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던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 팀원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특히 그가 우리는 기술을 개발할 때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팀원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우리가 미국 기술에만 의존하며 잃어버렸던 기술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준 박사가 직접 유럽을 방문하여 우리 팀원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한국 기술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자 위원회 내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위원들은 저와 제 팀이 한국에 포섭되었다고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아스, 당신이 제안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기술이 정말로 미국보다 뛰어난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실패하면 당신은 유럽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저를 깎아내리고 제가 추진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부에서도 거센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유럽이 한국이라는 미지의 도박에 걸고 있다는 식의 비방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이 불완전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유럽이 미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공격은 보수적인 위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그들은 저에게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 기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것입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위원회 내부의 갈등은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한 위원이 격앙된 목소리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까? 당신의 독단적인 행동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겁니까? 저는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미국의 그늘 아래서 안락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한국과의 협력입니다. 저는 당신들이 이 사실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의 행동이 그저 명령 불복종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 속에서 저는 제 팀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위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김민준 박사와 그의 팀은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들의 기술력은 저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물품을 넘어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안전 시스템에 적용된 한국산 부품들은 미국산 부품들이 놓쳤던 미세한 위험 신호까지 감지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시제품 제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습니다.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제가 시제품을 제작한 이유와 그 시제품이 가진 놀라운 성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유럽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이 모든 갈등과 고통은 결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장통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이 마지막 싸움에 나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럽은 점점 더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유럽의 몰락을 예고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주요 물품들의 사재기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특히 공공안전 시스템의 핵심 부품들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도시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었던 일이 오히려 유럽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제 보좌관이 창백한 얼굴로 저에게 뛰어왔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베를린의 공공안전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보좌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산 핵심 부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오류 신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스템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지만 경고등이 켜진 부품의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4시간 안에 베를린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미국의 수출 규제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즉시 김민준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그것은 기술적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경고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원격으로 시스템에 오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돕는 척하면서 뒤로는 우리를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횡포에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도 있고 제 팀원들을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가진 능력을 증명할 때입니다. 베를린의 시스템을 한국 기술로 교체해야 합니다. 제 말에 팀원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김민준 박사와의 교류를 통해 한국 기술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미 많은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였고 시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김민준 박사와 다시 한번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지금부터 제 지시에 따라 시스템을 교체해 주십시오. 저희는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지시에 따라 팀원들과 함께 시스템 교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김 박사가 설계한 시스템은 기존의 미국산 시스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샘 작업 끝에 베를린의 주요 공공안전 인프라를 한국산 부품들로 교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업을 마쳤을 때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만약 한국 기술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만 했으니까요. 저는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괜찮겠습니까?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기술은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와 함께 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의 공공안전 시스템을 한국 기술로 교체한 다음 날, 유럽 전역의 언론들은 베를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를린의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서고 도시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새벽이 되자 베를린의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존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산 부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류를 일으키며 멈춰서는 동안 한국산 부품들은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놀라운 결과는 곧바로 유럽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긴급히 저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불신이나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경악과 놀라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위원장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드레아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부품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분산형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의 해킹이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방어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은 미국산 부품들이 감지하지 못했던 미세한 위험 신호까지 감지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기술 철학의 승리입니다. 제 설명을 들은 위원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미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인프라와 물품들도 말입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김민준 박사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들의 기술은 공공안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후기술, 교통 시스템, 그리고 심지어는 에너지 효율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곧바로 전 유럽에 퍼져나갔습니다. 베를린의 성공적인 사례는 다른 도시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많은 도시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을 희망의 상징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반전은 단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김민준 박사에게 연락하여 이 모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저의 말에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그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유럽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의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베를린의 성공적인 기술 전환 사례가 유럽 전역에 알려지면서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난했던 위원들은 저에게 사과를 건넸고,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에 대한 자신들의 오만함을 인정하며 이 위기 속에서 제가 보여준 용기와 신념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의 내면 또한 김민준 박사와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단순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한국과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내면은 이제 더 이상 불안과 좌절에 휩싸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보며 깊은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박사와 그의 팀원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히 뛰어난 수준을 넘어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김민준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사님, 당신 덕분에 유럽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진심이 담긴 말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눴을 뿐입니다. 저희는 박사님과 유럽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까지 완전히 지워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왜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무시해왔을까? 왜 그렇게 미국 기술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해왔을까? 저는 제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저를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팀원들을 모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팀원들은 깊은 공감을 표하며 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감이 아닌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부품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인프라 시스템을 한국의 기술로 재편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친 대규모 작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한국이 있었으니까요. 유럽연합위원회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은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저는 김민준 박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한국 기술이 어떻게 미국산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담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단순히 기술적 성능뿐만 아니라 한국이 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협력 정신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단순한 기술 보고서를 넘어 한국과 유럽의 새로운 관계를 알리는 중요한 문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유럽연합 본부에서 열린 국제브리핑에 참석하여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외신 기자들과 국제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유럽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기술입니다. 제 말에 기자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베를린의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산 부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류를 일으켰을 때 한국산 부품들이 어떻게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맹목적으로 의존해왔던 미국 기술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판매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율성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히 부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뢰와 희망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기술은 미국산 기술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제 마지막 발언에 기자들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저의 발표를 비난하며 유럽의 배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발표는 이미 수많은 데이터와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었기에 그들의 비난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의 수많은 기술 전문가들이 저의 발표에 동의하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동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기술 강국이자 신뢰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김민준 박사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저의 발표 내용을 듣고 감동하는 듯 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의 기술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희의 기술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기술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만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의 겸손함과 진정성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저는 이제 한국과 유럽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압도적인 우수성은 전 세계적인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국제기술표준기구와 같은 권위 있는 국제기관들은 유럽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산 부품들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담은 데이터들을 검토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보고서에는 한국의 기술은 기존의 기술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는 전 세계 기술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미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던 다른 국가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미의 한 국가는 미국의 기술 규제로 인해 대규모 물류 시스템의 차질을 겪고 있었는데 그들은 즉시 유럽으로 대표단을 파견하여 저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과의 협력 방법을 물었고 저는 그들에게 김민준 박사와 그의 팀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직접 보고 듣고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즉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국가들의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깊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 기술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유럽에 다시 한번 협상을 제안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더 이상 그들의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고 그 희망은 바로 한국이었으니까요. 유럽연합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의 한국과의 협력이 새로운 기술 표준이자 새로운 질서의 시작임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박사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한국의 기술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우수성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 위기 속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신뢰,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한국의 기술 철학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메시지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에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만하게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들의 기술과 마음의 깊은 존경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의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여정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한국의 우수성과 진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의문과 불신은 사라졌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전면적인 기술 및 물품 협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부품을 교체하는 단기적인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유럽 전체의 공공 인프라를 한국의 기술로 재편하고 양국 간의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이제는 한국과 함께 유럽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도전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김민준 박사는 유럽으로 건너와 우리와 함께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업 방식과 문화까지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팀원들과 함께 밤샘 작업을 하며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단순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놀라운 시너지를 창출했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우리의 풍부한 인프라 경험이 결합되자 우리는 상상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공공 인프라를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개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의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신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술을 단순한 도구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과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유럽은 더 이상 미국 기술의 종속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굳건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과 희망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힘은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편견에 사로잡혔던 한 대륙이 한 나라의 진정성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자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과 함께 감동적인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이 이야기에서 조심스레 배워보게 되는 건 기술력이라는 것이 단순한 선택지가 아닌 국가의 존립과 신뢰를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작지만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온 이들의 노력이 결국 무너져가던 신뢰를 지탱할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